자, 장기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유, 수요일마다 저 집회 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예, 하여튼 뭐 저도 중계 방송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아예 합니다. 그 수요일 날 하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토요일 한 번까지는 안 되겠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진짜 이 뭐 검찰 인사 등으로 보아서 또 그 전에 무엇보다도 이 경제가 지금 파탄 상태 아닙니까? 그럼요. 예. 또 안보를 이 지금 뭐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 또 여기다가 또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네. 이런 이 국제적 이 국정의 총체적 파탄 속에 네. 지금 이 검찰 인사하는 거 보면 이 완전히 그냥 막갑합니다. 네. 우선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저 검찰 인사 이번에 학살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요. 네. 검찰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은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9명의 중요 간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 빼고 8명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그냥 외톨배기로 만들어가지고 네. 사실 쫓아내려고 하는. 그 다음에 2차 학살을 통해서 참모들 싹 또 갈아쳤어요. 이 참모들도 갈아치운 것도 문제인데요. 네. 이 지금 저 청와대 이 지금 뭐 하명 수사를 하는 거 아니습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네. 청와대에서 하명한 거거든요. 네. 저 경찰청에다가 첩보라는 이름으로 내라 보내가지고 수사한 거. 이걸 지금 이 수사의 대상은 지금 백원우라든지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또 당시에 또 민주당의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도 지금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 수사를 하는 지휘하는 말하자면 이 차장검사, 네. 차장검사가 그걸 지휘하는데 차장검사 세 사람들을 다 날려보내버렸어요. 저 뭐 어디 보면 평택지청장 이 완전히 그냥 이번 수사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이거죠. 얼씬거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말할 저 지방검찰청도 아니고 저 지청에다가 네. 쫓아내버린 거지. 응?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부당하다 이런 걸 넘어서 네. 이건 후한무치한 것이고 이건 사실은요 이 저 법률상의 문제 이전에 네. 국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이 빤히 지켜보는 그러니까요. 상황 속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됩니까? 네. 이는 진짜 국민에 대한 무시고 이는 국민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네. 따라서요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 국민에 도전하는 정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이걸 때려 엎어야 됩니다. 네. 쫓아내야 됩니다. 오히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말하자면 막가파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네. 국민 권리대회를 개최하는데 바로 어제 네. 저 1월 22일 날에도 그 국민 권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제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지금 애국 시민들이 근 3년 동안 계속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는데 예. 많이 나올 때 10월 3일, 10월 9일 같은데 진짜 광화문하고 서울역 광장까지 진짜 싹 메웠어요. 그래. 엄청난 인파가 나오는데도 예. 쫓아내질 못하잖아요. 눈 네.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쫓아내야 됩니까? 이제는 4.19처럼 폭력을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어요. 네. 지난번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네. 나와서 한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켰습니다. 네, 확인시켜줬죠. 네. 그 뭐 여론조사니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러나 이걸 쫓아내려고 그러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네. 두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네. 하나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네. 다른 하나는 말하자면 이 광화문 집회가 갖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해야 됩니다. 네. 그 한계가 전술적인 전략적인 한계도 있지만 네. 이 참여 대중들이 주로 말하면 이 대학생들이나 네. 이 지식인 직장인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나 젊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젊은 그 기백으로 네. 이걸 쫓아내는데 힘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수요일 날 집회를 하는 거는
젊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 그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략입니다. 이 지금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말하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할 투쟁 전략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러시군요. 예. 뭐 평생 또 투쟁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 그런 또 전략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조심스럽게 그러면 이제 행동도 불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4.19처럼 예. 뭐 행동 불사해. 6.29 선언 때처럼 그냥 넥타이 부대 다 나와서 뭐 화염병이고 뭐 돌이고 던졌잖아요. 예. 그런 행동 불사해야 된다. 아, 근데 6.29 때도요. 네. 6.29 때도 그 전에 예. 화염병이나 이런 했죠. 게 있었지. 예. 넥타이 부대를 나오고 이럴 때는 오히려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네. 숫자가 아주 많아지면 평화적인 집회인데 이번에는 네. 뭐 아까 어떤 분이 보니 역사는 뭐 반복하는가 그러는데 뭐 그건 논외로 하고 네. 이번에는 그런 방식도 물론 동원하겠지만 네.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는데 특히 광화문을요 서울 중심 광화문을 우리가 딱 점거를 할 겁니다. 점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민 파업을 할 겁니다. 즉 기업에서 파업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을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지 않으면 말하면 국민 파업이라 즉 이 법률적인 용어로는 국민 저항권 발동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국민 파업을 해가지고 이거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도록 해가지고 물러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텐데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다음에 전략이라는 거는 본래 상대방이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서 다 공개를 하시면 저자들이 또 다 거기에 들어서 또 간파를 하고 또 다른 대책을 세우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측하려면 국민 파업하면은 국민 이제 노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회사 파업한 데는 회사 일을 내가 안 하겠다. 안 하고 이 조건을 안 들어주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안 할 뿐만 안 하게 되니까 회사의 생산 활동 자체가 중단됩니다. 그렇죠. 파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국민으로서 안 하겠다. 그리고 아, 국가의 일을 중단시키겠다. 중단시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전화 걸기도 있고 또는 뭐 경적 울리기도 있고 또 광화문 한복판을 또 점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꼼짝 못하게 하는 또 청와대를 포위하는 방법 또 정부 종합청사를 포위하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라를 망치는 정권이 말이죠. 힘으로 아무리 국민이 물러나라 그래도 물러나지 않을 때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말이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요. 마이동풍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거꾸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지금 수사받아야 되는데 수사하는 사람들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요. 수사 경찰관을요 쫓아내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평화적인 시위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주장만 해가는 안 되고 안 되죠. 폭력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물리력으로 저들을 완전히 압박해야 됩니다. 물리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리 패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를 던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물리력으로 저들의 행위를 우리가 봉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봉쇄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요. 정부 종합청사에요. 10만 명이 모였어요. 인간띠를 형성하면 정부 종합청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출근을 못하게. 퇴근도 더 나아들지를 못하지. 물론 뭐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한다 그러지만 역시 그래도 막아버리면 그것도 하루 막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막아야 됩니다. 항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그러면 또 광화문 복판도요. 우리가 딱 점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왜 파업을 하면은 국민들이 말하자면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파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으로도 연결되지만 네. 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광화문을 딱 점거를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교통이 차단된다면 이 정권이 말이죠.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빨리 손들어라. 즉 항복하라 하는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더욱더 거세질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 왜 저 파업이 무슨 저 좌파들 민노총 뭐 이런 사람들 몫입니까? 아이고 우리 자유 시민들도 우리 애국 시민들도 파업해야죠. 파업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아 이 꼴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들 순순히 그 얼마나 지금 순순히 그래도 착한 국민들이에요 저희들이. 예. 사실은 그건 또 지난 촛불 집회도요. 예. 사실 그 엄청난 인원이 모였는데도 하여튼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네. 폭력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지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도 폭력 사태가 없었던 것은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너무 온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수준이 성숙된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될 때는 네. 안 될 때는 물리력으로 네. 폭력이 아니고 물리력으로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는 일도 해야 됩니다. 물리력으로 국가 기능 정지하는 국민 파업을 한데. 네. 네. 그래서요. 저희들도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도 집권 세력이요. 법을 안 지키거든요. 이 법 안 지키는 겁니다. 이 검찰 이런 그렇죠. 거요. 예? 그리고 이거 완전히 무자비하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은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즉 헌법 정신에 나와 있거든요. 헌법 전문에 그 국민 저항권의 발동이고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말하자면 국민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이기도 하죠. 의무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럼요. 예.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고 사회주의로 넘어가는데 국민들이 방기하면 무기력하게 있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럼요. 국민도 책임이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된 데에는 권리자 의무다. 국민 저항권 발동해서 국민 파업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야 되겠네요. 이제는 뭐 가만히 있어서는 뭐 이 나라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집회는 토요일 집회대로 하고 수요일 날을 왜 수요일 날이 좋냐 하면 수요일 날 지금은 3시입니다만은 좀 우리가 좀 숫자가 좀 늘어지고 그러면은 5시로 늘려서 늦출. 그래서 퇴근 시간에 샐러리맨들 다 합류시키게. 합류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3시에 집회를 한 5시 되면 끝나거든요. 끝나면 우리가 종로통 한 바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물리력으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래가지고 힘을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광화문에 모이는 국민들의 숫자도 많아야 되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참여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종로통도 한번 시위를 할 겁니다. 선전을 하는 거죠. 또 선전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시민들이 또 따라 붙거든요. 또 그리고 또 한강 쪽으로도 가고요. 저기 용산 쪽 아닙니까? 또 신촌 쪽으로도 가고 이런 이 다양한 시위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확보하고 또 참여하는 대중을 엄청나게 많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국민 파업을 해야죠. 국민 파업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오후 3시에 동아면세점 앞에서 장기표 선생을 주축으로 한 집회가 형성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달 1월 29일에도 하고요. 하나만 이왕 광고하는 말씀하시죠. 29일 날도 합니다. 사실은 추석 직후가 돼서 설 직후, 구정 설 직후가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야 되고 특히 또 2월 5일에도 하고 2월 12일 2월 12일에는 국민 저항권 선포의 날로 정하고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12일은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국민 저항권 선포의 날로 정하고 네. 우리 모든 참여하고 있는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만이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즉 집권 세력이 법을 무시한 또 국민을 무시한 이런 횡포를 부릴 때는 국민의 말하자면 단결된 힘으로 이런 정권은 쫓아내는 것이 정당한 거다. 즉 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적으로 선전하고 선포하는 또 설득하고 네. 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2월 12일은 국민 저항권 선포의 날로 준비하고 예. 그것에 맞는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국민의 권리자 의무니까 예. 우리 의무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